네, 구다 노트입니다. 챕터 5, GPT-4를 활용한 고급 데이터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 페이지 더 넘어가시면 섹션 5-1, 지역 연령별 소비 및 금융자산 데이터 분석하기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해볼 건데, 데이터 분석하는 단계는 동일합니다. 즉, 이 데이터를 연습을 해보시되,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챗GPT를 활용해 이제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챗GPT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이 뭐가 유용하냐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예전에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교육을 받으시거나 공부를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또 파이썬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통계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단기간에 뭔가 교육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제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근데 챗GPT를 활용하면은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데이터 탐색과 이해하기라고 되어 있고 환경 설정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경 설정하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 분석을 챗GPT를 통해서 하게 되면 챗GPT는 어떻게 동작하느냐? 챗GPT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코드를 작성해서 그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데이터 분석을 챗GPT에게 요청하면은 챗GPT는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게 돼요. 파이썬 라이브러리에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려주거나 이제 시각화를 해주는데 이때 이 한글이 깨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글 깨진 현상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파일 하나를 설치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일은 어떻게 어디서 다운받으시면 되는지를 적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요 코리아나이즈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파일을 다운받으시고요. 그 다운받은 파일을 GPT에 업로드 하시고 프롬프트를 적어 볼게요.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한글 깨짐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줘.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 시각화를 할 때 이 라이브러리를 불러와서 실행해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롬프트는 책에 적혀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롬프트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챗GPT가 이렇게 메모리 업데이트 됐다라고 하고 뭔가 분석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코리아나이즈 매플로립이라고 하는 파일을 설치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설치가 완료됐다 나오네요. 라이브러리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할 때 코리아나이즈 매플로립을 불러와서 한글 깨짐 현상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첨부한 이 업로드한 파일을 설치를 한 거죠. 한 가지 특이사항은 한번 우리가 이 파일을 설치했다고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설치 안 해도 되는 거냐? 아닙니다. 이 설치 파일은 이 해당 스레드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스레드, 새로운 창을 열고 또 데이터 분석을 한다 하시면 다시 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스레드 내에서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다 보면은 챗GPT가 설치를 했다는 거를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시 또 업로드를 해서 설치를 해서 까먹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파일을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파일은 지역 및 연령별 소비 금액 및 금융자산이라고 하는 엑셀 파일이고요.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한 후에 프롬프트를 입력하도록 할게요. 넌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야 라고 하고 페르소나를 주고요. 데이터 파일을 첨부하고 데이터 분석을 부탁하려고 해. 지금 첨부한 파일의 데이터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이렇게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프롬프트를 입력하면은 또 분석 중이나 나오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챗GPT가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를 실행할 결과를 우리가 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네요. 우선 해당 파일은 이런 열들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기준 연월, 연령대, 시도 코드, 시도명, 뭐 평균 금액, 뭐 평균 잔액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데이터들은 여러분들이 딱 보자마자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사실 쉽게 알 수 있으시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다가 내가 이 데이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열 이름도 내가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써져 있어 라고 하시면 그것들에 대해서도 챗GPT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줍니다. 이 데이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니까 잘 모르는 데이터를 분석할 때도 유용하게 이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자,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어떤 거냐?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변환해주는 과정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하지 않고 데이터 분석을 하셔도 사실은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면밀히 더 좋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전처리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프롬프트로 데이터 전처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 전처리를 하려고 해 첨부한 데이터의 성격을 파악해서 필요한 전처리 과정을 설명하고 과정에 따라 전처리를 수행해줘 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챗GPT가 우리가 첨부한 데이터를 파악해서 이 데이터에 적합한 전처리 과정을 수행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전처리를 하면 좋을지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데이터 타입 검증 및 수정 보시면 각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적합한 데이터 타입으로 변경해 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결축치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데이터가 비어 있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셀에 데이터가 비어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결축치가 있을 경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이상치라고 있는데 이상치는 뭐냐면 튀는 값들을 말해요. 이상치가 발견되면 제거하거나 다른 값들을 대체하겠다. 그 다음에 범주형 데이터 정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범주형 데이터는 카테고리형 데이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처리해 주겠다. 그 다음에 데이터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범위를 가진 수치 데이터를 일정한 범위대로 만들어주는 거를 스케일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미 변수 형성하겠다. 단계가 나오고요.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6가지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데이터 전처리를 완료했다고 나오네요. 그러면 데이터 전처리가 됐으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